이정아의 5분 재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달 17일부터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가 가능한 후광통 제도가 실시됐는데요. 오늘은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후광통 시행에 따른 증권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 주식 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중국 증시가 상승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집값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주택 거래량이나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 증시는 강세를 띄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및 후광통 시행에 따른 호재로 중국 증시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하이 지수가 22일에 3,100선을 넘어서면서 이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융주가 나왔습니다. 중국 금융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네, 후광통 실시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업종을 꼽으라면 증권과 은행 그리고 보험 업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들 종목은 최대 2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증권주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서남증권 및 초상증권 등은 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은행과 흥업은행도 30에서 40% 올랐습니다. 네, 이 후광통 실시 이전부터 이 금융주의 상승세가 전망됐었는데요. 어떤 점이 이 금융주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후광통 시행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 데다 중국 금융주가 저평가됐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더구나 증권주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 호재와 기업 공개 활성화 등 중국 정부의 증시 활성화책이 과시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오른 종목을 살펴보면요. 금융주 가운데서도 대형주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안정적 투자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의중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소진율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제시한 후광통 거래 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은 애초 이를 거래 한도로 130억 위안,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후광통 거래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일 한도를 장중에 넘긴 적이 없습니다. 거래 한도의 약 10% 정도만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후광통 거래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초기라는 점에서 추후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면 이러한 한도도 더 늘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후광통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후광통 실시 한 달 남짓 동안 중국 주식이 재테크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후광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과욕은 금물이겠죠. 이 전문가들은 장기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장기간 보유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5분 재테크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